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야니스 아르토쿤보에 대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야니스와 관련한 소식들을 한번 묶어봤는데요. 야니스 아르토쿤보와 미러키의 최신 관계를 비롯해서 야니스와 현재 링크되어 있는 팀들을 싹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우선 야니스의 차기 행선지 최신 배당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휴스턴이 현재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 오즈메이커들은 보고 있어요. 플러스 200, 그 다음이 샌안토니오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거의 브루클린 네츠와 야니스는 지금 계속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랩터스가 브루클린과 공동 3위입니다. 여기에 마이애미 히트, 팻 라일리 회장이 이름값 있고 검증을 마친 슈퍼스타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OKC는 이번 플레이오프 결승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이 이 클리블랜드인데 클리블랜드와 댈러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겠다. 클리블랜드는 이대로 한 번 더 도전하겠다. 댈러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쿠퍼 플래그를 지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OKC, 클리블랜드, 댈러스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쿤보의 대가로 2025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넘기길 꺼리는 댈러스. 아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플래그까지 내보내면서 야니스를 영입한다면 좋은 평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플래그를 뽑고 키워서, 그리고 제2의 돈치치 혹은 그 전에 노비츠키 같은 그런 서사를 만들어야 로열티를 잃어버린 댈러스 팬들이 돌아오지, 또 차마 긁지도 않은 복권을 가지고 또 야니스를 데려온다면 오히려 저는 더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는 이변 없이 쿠퍼 플래그를 지명할 전망인데 제이슨 키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1순위 지명권으로 듀크대에 재학 중이었던 그 녀석을 데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야니스와 미러키의 관계가 사실은 선행이 돼야겠죠. 그게 그냥 좋은 인연으로 끝나든 아니면 악연으로 남든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을 도모하든 야니스와 미러키 간의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야니스는 아직까지 트레이드를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러키 구단 프런트와 야니스 캠프가 중요한 미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선수는 팀에게 오프시즌 계획이 어떠냐, 그다음에 우승에 도전할 마음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반면에 팀은 조심스럽죠. 상대적으로 팀을 떠날 거냐,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한다면 네가 만족할 거냐.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선수가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미팅의 내용이 아주 기대가 되고요. 스쿠피라는 방송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니스는 서부 컨퍼런스보다 동부 잔류를 더 선호한다. 이거는 본인의 추측일지 모르겠지만 서부 컨퍼런스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빡세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야니스 본인의 사업, 비즈니스의 본거지가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다만 미러키 벅스 같은 경우에는 야니스의 이적을 대비해서 탑 A픽 워크아웃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냥 야니스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플랜 B, 플랜 C까지 가동이 돼야죠. 슈퍼스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NBA 팀들의 숙명이긴 하지만 시나리오는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존 호스트 단장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었는데, 어쨌든 야니스가 떠날 것도 분명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니스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입 후보들은 미래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 야니스 같은 슈퍼스타를 내보내는 팀들은 미래를 원하기 때문이죠. 현금을 주면서 어음을 받아오길 원하죠.
대표적인 팀들이 샌안토니오, 휴스턴입니다. 일단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컨퍼런스 결승에서 뭐 0대4, 1대4로 지지 않는 이상 제이덥, 홈그랜, 1라운드 픽 다발 끌어쓰면서 야니스를 데려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라운드 탈락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겠죠. 반면 샌안토니오, 휴스턴은 지금 제2의 OKC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발이 필요합니다. 일단 샌안토니오는 2025년 드래프트 2순위 지명권이 있어요. 이게 뭐 픽다운 할 거란 얘기도 많고 그대로 딜런 하퍼를 뽑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수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스테픈 캐슬을 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데빈 바셀부터 켈든 존슨도 있고 제레미 소헨도 있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픽도 있고 정말 에셋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니스를 데려온다면 야니스, 웬반야마, 그 다음에 뭐 디에런 팍스, 그리고 스테픈 캐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곧바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로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서 굉장히 높았던 휴스턴 로켓츠 빼놓을 수가 없죠. 알프렌 생군 플러스 뭐 자바리 스미스 그리고 뭐 제일런 그린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아멘 탐슨을 가장 원하겠지만 휴스턴이 아멘 탐슨을 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반대로 미러키가 제일런 그린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프렌 생군과 뭐 자바리 스미스 여기에다가 역시나 뭐 드래프트 픽 뭐 또 리드 셰퍼드 같은 선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휴스턴 역시도 다양한 선수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셀러리 덤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휴스턴을 간다면 야니스와 아멘 탐슨 상당히 뭐 코트는 빡빡해질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슈퍼스타 오면 나머지 로스터를 채우는 일은 쉽습니다. 내가 강팀에서 뛰고 싶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샌안토니오,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이 두 팀 그리고 야니스는 직접 본인이 이야기도 했었죠. 나 플로리다에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 세금이 없고요. 텍사스 주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공교롭게도 텍사스에 있는 이 두 팀이 주요 행선지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댈러스도 공교롭게도 텍사스인데 댈러스가 일단은 1순위 지명권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니 지금은 논외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골든스테이트가 안 낄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뭐 골든스테이트가 참전을 했다기보다는 이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NBA 전문가의 사견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제 뇌내방송이 아니라 윈드호스트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왜냐? 골든스테이트가 현재까지 드래프트 픽도 잘 지켰고 여러 유망주들이 있지 않냐. 작년에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 때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브랜든 포짐세키를 넣기를 원하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 조나단 쿠민가 같은 경우에도 그룹 차원에서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유망주들을 파바박 넣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윈드호스트의 이야기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대상이 야니스라면 포즘스키도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드래프트 픽도 있다. 하지만 다른 경쟁팀들과의 입찰 경쟁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다른 팀들이 워낙 뭐 휴스턴, 샌안토니오, OKC 이런 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골든스테이트와는 비교가 안 되니까 정식으로 맞붙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때 골든스테이트 행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리고 커리와 뛰고 싶다는 야니스의 의사가 점점 더 명확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는 단 1%, 1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026년 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28, 30, 32년 픽 사용이 돼요. 1라운드 픽을 4장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에셋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이지 뭐 사실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를 콕 집는다면 충분히 미러키 벅스도 다른 팀들만큼 뜯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당한 선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항상 이럴 때 다크호스잖아요. 골든스테이트의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제안한 야니스 4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의 제안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데려옵니다. 샌안토니오가 데려오면서 삼각 트레이드예요. 미러키가 자이언 윌리엄슨, 켈든 존슨 2025년 1라운드 픽 그리고 2027년 1라운드 픽 스왑 2029년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윌리엄슨을 내보내는 대가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부터 데빈 바셀, 제레미 소헨 그리고 미러키로부터 셀러리 덤프죠. 팻 커너튼 그리고 2027년 1라운드 픽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이언 윌리엄슨에 대한 불확실성 대신에 바셀, 제레미 소엔이라는 또 2명의 젊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미러키 입장에서는 팩 코너튼의 또 계약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러키는 자이언을 데려오죠. 물론 야니스와 자이언의 워크에틱 차이가 워낙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1라운드 지명권을 2장 가져올 수 있고 또 스왑픽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올해 10월 선발 라인업은 디아론 팍스, 스테픈 캐슬, 해리슨 반즈, 그리고 야니스, 빅터 웬반야마가 되겠죠. 네, 그리고 크리스 폴이 팍스의 백업으로 뛴다면 저는 당장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한 건 미러키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러키와 필라델피아의 1대1 트레이드고요. 단독 트레이드입니다. 두 팀에. 필리가 야니스를 받는 대가로 미러키는 폴 조지, 제라드 맥케인, 지난 시즌에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던 루키였죠.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4장, 25년, 28년, 그리고 29년, 30년. 그래서 2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 스왑입니다. 2년 연속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미러키가 폴 조지를 왜 받아? 다만 1라운드 픽 3장과 픽 스왑으로 어느 정도 퉁칠 수 있고 또 제라드 맥케인이라는 팀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오게 되는 거니까. 데미안 릴라드가 다음 시즌 못 뜁니다. 당장 그 자리를 맥케인이 메울 수가 있게 되고 가장 큰 건 결국 1라운드 픽 3장과 픽 스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뉴욕타임스의 이 의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야니스의 또 다른 행선지 다크호스를 급부상하고 있는 팀이 바로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랩터스와는 역시나 단독 트레이드. 미러키가 토론토로부터 스카리 반즈, RJ 베럿, 그레이디 딕, 1라운드 픽, 그리고 이거는 보호 픽이고요. 여기다가 픽 스왑 28년, 30년을 받는 건데 1라운드 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7년과 29년은 그냥 픽이고요. 2031년은 탑 1 보호 픽입니다. 그리고 2028년 픽 스왑, 2030년 픽 스왑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니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1라운드 픽과 스왑까지 합치면 한 8장이 필요한데 대신에 토론토는 스카리 반즈와 또 그레이디 딕이라는 유망주를 내주잖아요. 베럿도 유망주긴 합니다만. 그리고 야니스와 스카티 반즈가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반드시 반즈를 집어넣어서 이 픽을 한다면 충분히 이 트레이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미러키의 주요 로테이션은 야니스, 브랜든 잉그램, 에마뉴엘 퀴클리, 야콥 퍼들이 됩니다. 추가 트레이드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또 잉그램과 야니스가 어느 정도는 또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 팀을 지원 사격하는 연건들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 월터, 그 다음에 저말 시드, 또 오차이 아바지 등등이 있는데 저는 서로가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스쿱비가 토론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토론토는 국제시장의 빅마켓이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니스에겐 상당히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훌륭한 의료진을 지닌 팀이다. 랩터스 자체가. 여기에 능력 있는 단장, 마사 유지리 사장도 있고 또 훌륭한 스태프를 보유했고 카와이 레너드가 우승했을 때와 같은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가 상당히 큰 다크호스가 되지 않나. 그리고 토론토에서 야니스가 비즈니스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뉴욕과의 거리가 비행기로 굉장히 짧습니다. 1시간 남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은 미러키, 휴스턴, 포틀랜드 삼각 트레이드를 제안했는데 일단 휴스턴이 야니스와 제레미 그랜트를 받습니다. 제레미 그랜트는 포틀랜드 선수죠. 그리고 미러키가 받는 건 아멘 탐슨, 제일런 그린, 캠 위트모어, 그리고 포틀랜드로부터 도노반 클링언, 여기에 1라운드 픽 3장, 그리고 28년 및 30년 미러키 스왑 권리,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알퍼렌 생군과 조크 랜데일을 받습니다. 즉 휴스턴이 야니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알퍼렌 생군, 아멘 탐슨, 그리고 제일런 그린, 캠 위트모어까지 판다는 거죠. 반면에 이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알퍼렌 생군을 데려오면서 도노반 클링언과 제레미 그랜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악성 계약이니까. 그래서 포틀랜드도 클링언이라는 굉장히 아쉬운 유망주를 내보내는 대신에 그랜트를 처리할 수 있고 생군을 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삼각 트레이드도 괜찮다라는 것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야니스가 만약에 팀을 옮기게 됐을 때 이게 다각 트레이드냐 아니면 그냥 단독 1대1 트레이드냐 그런 부분들도
또 중점적으로 지켜볼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 있는 미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미팅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농도의 대화를 가져가느냐,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동일 지점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야니스의 해피 혹은 언해피 정도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야니스가 원하는 만큼의 팀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니스 드라마는 굉장히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니스 드라마에 대한 루머들은 계속해서 들려올 텐데 최신 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이렇게 또 컨텐츠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